순창까지 버스를 이용했고 섬진강댐까지는 택시로 점프했습니다. 위에서 보니 댐의 위용이 값없지가 않습니다. 거의 산허리 높이인 것 같네요. 호수 이름은 옥정호입니다. 가볍게 댐 주변을 둘러보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양쪽 산허리를 막아선 댐을 뒤에 두고 내려갑니다. 높이가 있는 내리막이라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댐을 내려오니 인증센터가 보입니다. 보통 섬진강댐 종주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강의 시작이어서 작고 차분하게 보입니다. 조금 지나서 강바닥을 건너서 왼쪽 길로 접어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길 옆 작은 팻말에 덕치 생태마을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강바닥에 길게 자란 갈대숲 사이로 맑은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가 좋습니다.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입니다. 아직은 작은 천 같은 강물을 옆에 두고 달려갑니다. 길 옆에 군데군데 벤치나 표지석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자 모양의 쉼터가 있는 걸 보니 경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산 사이로 흐르는 조용한 강 풍경이 아름답네요. 갈색과 잎이 다 진 강 풍경이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 상류 쪽에는 낮은 강물을 좌우로 번갈아 가며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다리는 장분목 현수교입니다. 다리 한켠에 망원경이 있어서 주변을 돌아봅니다. 섬진강은 다른 여느 강과는 다르게 참 자연 그대로입니다. 인위적 치수가 없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강 바닥에
바위가 유난히 많은 강입니다. 여기는 장군목 인증센터입니다. 무심코 달리다가 갑자기 근처에 요광바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나서 지도를 확인하고 다시 돌아서 찾아가 봅니다. 바로 장군목 현수교 아래에 있습니다. 요광바위 팻말이 보이시죠? 강바닥이 참 바위가 많음을 실감하며 찾아갑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바위가 범상치 않음을 직감합니다. 어쩜 이렇게 바위에 크고 깊은 구멍이 뚫려져 있지요? 한국전쟁 때 한 주민이 바위에 몸을 숨겨 화를 면했다고도 합니다. 순창의 명물 요광바위를 되돌아가서 확인한 것에 만족하며 나아갑니다. 대나무 숲을 여기서 다시 만나니 반갑게 달려갑니다. 이제 강폭이 넓어졌고 강다워졌습니다. 섬진강 철새 도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폭이 넓고 잔잔합니다. 강이 아름다워서인지 길 옆에 이런 정자들이 자주 있습니다. 이곳은 구암정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한 선비를 기르기 위한 정자라고 합니다. 시골의 작은 정자지만 한국 전통 건축미가 나타나지요. 앞쪽으로 섬진강이 유유히 흐르고요. 또 이곳은 어은정이라고 합니다. 역시 조선시대 문인이자 의병인 어은 양사형이 지은 누각으로 어은은 강에서 낚시를 하며 유유자적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앞쪽 두 개의 산 사이에 긴 줄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쪽 체계산을 이어주는 국내 최장 산악 현수교라고 합니다. 아찔하다고들 하는데 기회가 되면 도전해보고 싶네요. 이제 여기는 향가 터널입니다. 일제말 순창, 남원, 담양 지역의 쌀을 수탈하기 위해 일본군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단단한 암벽을 뚫고 만든 터널 길이는 384m이며 이 아픈 역사 현장을 자전거 길로 아름답게 재조성한 것은 참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터널을 나오면 바로 인증센터가 있고요. 이어서 섬진강을 가로지르는 향과 목교가 나타납니다. 주변 경치가 일품이지요. 중간에 강화유리로 된 스카이워크에서 강을 내려다보는 스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일대가 향과 유원지이며 예부터 시인 묵객이 뱃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다시 섬진강의 속살을 보며 달려갑니다. 강 위에 산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섬진강 철새 도래지인가 봅니다. 앞만 보고 달리느라 지나칠 뻔한 횡탄정 인증센터를 확인하기 위해 되돌아갑니다. 왼쪽 건물이 횡탄정인가 봅니다. 횡탄정을 지나 다시 강 오른편으로 건너갑니다. 석양 햇빛이 강물 위에 황금빛으로 반사됩니다. 얕은 물이지만 물살이 제법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양쪽에 하얀 갈대가 싱글라이더를 반겨주는 것 같습니다. 일대가 섬진강 침실 습지 보호지역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전망대의 조형물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면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죠.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들의 생명력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강 위에 드리워진 옅은 석양빛과 산 그림자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숙소에 도착해야 한다는 조급해진 마음이 여유를 앗아가 버리네요. 앞에 섬진강 출렁다리가 보이니 숙소로 잡은 압록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어두워지기 전에 숙소 인근까지 왔습니다. 압록마을 예성교 다리 위에서 본 섬진강도 참 예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길을 나섭니다. 강가의 집들 위에 아침 햇살이 아름답게 비추네요. 강물 위로 자욱한 물안개가 장관입니다.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속살을 드러내며 말입니다. 강은 이제 구례읍을 감싸며 잠시 북쪽으로 흐르고 있고요. 왼쪽에 보이는 다리가 두꺼비 다리라고 합니다. 돌아서니 바로 커다란 두꺼비가 한껏 입을 벌리고 맞이합니다. 강줄기는 이제 구례읍을 휘감아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멀리 하얀 구름 아래로 지리산의 위용이 보입니다. 정자가 삼진강과 지리산을 바라보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짙푸른 강물 위에 탁 트인 시야가 시원합니다. 오른쪽은 삼진강 어류 생태관이 있습니다. 우리 전통악기 장구를 형상화한 화장실 건물이 위태롭습니다. 화개장터로 건너가는 남도대교입니다. 다리 중간에서 바라보는 섬진강이 아름답습니다. 장터 입구로 들어가 둘러봅니다. 평일이어서인지 비교적 한산합니다. 잘 정돈돼 있고 갖가지 농산물과 향토 음식물이 주류인 것 같습니다. 여기 향토 음식 중 하나는 은어 튀김이 있지요. 섬진강은 은어가 유명하니까요. 또 달리다 보면 강변 건물에 잘 조성된 개인 정원도 보기에 참 좋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강변의 모래톱이 잘 발달된 지역입니다. 도사 모래톱이라고 표지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달리다 보면 오른편에 유명한 매화마을이 나타납니다. 봄이면 산허리로 온 천지가 매화 꽃밭으로 변하지요. 강이 마치 바다처럼 짙푸르고
넓어졌습니다. 아름다운 강을 바라보는 백운산 둘레길 뷰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수월정이라는 정자와 오른쪽에 섬진강 유래비가 있습니다. 섬진강의 섬자가 두꺼비를 뜻한다는 것을 아셨나요? 고려 우왕 때 왜구가 섬진강 하구로 침입하였을 때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떼가 울부짖어 놀란 왜구가 피해갔다고 전해져서 이때부터 두꺼비 섬자를 붙여 섬진강이라 불려졌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철교가 경전선 철교입니다. 마침 기차가 지나가고 있네요. 아름다운 강 풍경을 바로 옆에 끼고 달리고 있습니다.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습니다. 조금 더 달리니 여기도 우체통을 형상화한 화장실 건물이 나타납니다. 강 하류로 접어드니 마치 잔잔한 다도해 같은 풍경을 선사합니다. 참 아름답고 평화롭습니다. 이제 목적지가 바로 앞인 것 같습니다. 멀리 앞쪽에 둥근 섬이 베알토입니다. 섬을 이어주는 다리도 아름답고요. 우리나라 다른 어떤 강변 길보다 섬진강길이 가장 다시 가고픈 길이라는 말에 동의하실런지요? 구독 부탁합니다.